네, 최근 바이오 관련주 관련된 이슈들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화제약이 괜찮죠. 중국을 뚫으면서 중국에 이제 대한 수혜가 지금 화장품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바이오 쪽도 중국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고 미국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이제 미국이 진행하는 생물보호법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그 매출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고 중국을 진출하는 이슈도 뭐 이것도 한한령이랑 뭐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제약은 이제 세계 최초로 이 리포락셀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세계 최초로 마시는 항암제를 개발한 그런 곳이죠.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판매가 본격화되고 중국 파트너십까지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 보입니다. 아무래도 내수 매출 비중이 95%였던 만큼 앞으로 수출에 대한 이슈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유방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약은 다른 약물로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다른 부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게 이게 임상 3상 완료되면 요 일정 맞춰서도 또 급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락이 중국 시판 허가에 따라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20% 급등하는 모습 똑같이 중국의 시판 허가 관련된 이슈로 두 종목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약품 관련해서 이제 토종 비만약 대표 주자로 일단 가장 대장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기존에 이제 동아 ST나 올릭스, 뉴로바이오젠 이런 애들도 GLP-1이나 이런 재료들로 글로벌 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외에도 뭐 나노엔텍이나 인벤티지랩 같은 대봉 LS도 좀 유명하죠. 펩테로는 이제 미국의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와 플랫폼 기술 계약 평가를 하면서 26% 급등, 나노엔텍도 현재 위고비 관련해서 방금도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주목받는 종목 나노엔텍까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바이오 종목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베이버 부머들의 은퇴 물결들이 이어지고 있죠. 50세대가 노량진에서 두 번째 취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펜을 잡아서 노량진 학원가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자격증을 딴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주 6일 근무하면서 어렵게 일했던 베이버 부머 세대들이 여전히 뭐 노후 준비가 돼 있긴 되게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100세 시대인데 추후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인구 전환은 확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노인 요양원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결국 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바이오 섹터들의 그 영역들, 그 역할론들이 많이 대두될 거라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시 바이오를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치상 보더라도 벌써 60대 인구가 40대를 처음으로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대는 50대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재 고령 인구가 많은 연령대인데 그 다음으로 이제 40대. 그래서 60대가 오히려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50, 60대가 나이가 제일 많다. 그리고 나서도 사실 40대도 물론 젊은 나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이가 있는 나이거든요. 중년으로 들어가는 나이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되면서 당연히 바이오 섹터 어떤 질병 치료라든지 웰빙을 위해 더 건강하게 더 젊게 살기 위한 그런 영역들이 더 집중이 되겠다. 현재 금리가 바뀔 때 제약 바이오 투자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바이오라는 것은 미래 성장에 대해 베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이오텍들이 바이오 벤처들이 신약을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못해도 10년, 시판허가 기준까지 10년은 걸립니다. 정말 코로나 때 이례적으로 코로나 백신만 1년 만에 승인이 나기도 했었죠. 시판까지 긴급 사용 승인들이 나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미래를 베팅을 해야 되는 거죠. 10년을 앞두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바이오가 좋다고 하고 아무리 일상이나 이상에서 훌륭한 성과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전임상에서 그런 것들은 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돈이 넘치면
별로 그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종목들까지도 기업들까지도 어느 정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얼마까지 소진을 해야 되는 시기들이 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결국에 돈이 많이 몰려 있으면 당연히 이 섹터에 돈을 많이 넣어줄 수가 있다. 근데 그 금리 인하가 온다면 제약바이오 미래에 베팅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로슈가 국내에서 ETF가 담기면서 다시 한번 또 이 섹터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로슈는 이제 스위스 바젤에 설립된 글로벌 제약사죠.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다양한 이제 캐시카우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제일 유명한 게 허셉틴이야, 허셉틴. 그래서 허셉틴을 기준으로 이제 영화 쪽에서도 내용이 나오게 되고 유방암 치료제로서. 근데 이 특허가 만료가 되긴 했었으나 지금 현재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돈이 팔려나가고 있어요. 로슈가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로슈가 과거에 허셉틴이라는 성공 사례를 뒷받침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M&A를 추진했다라는 거고, 새로운 신약을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또 특히나 주목받는 내용이 바로 비만 ETF, 비만 관련된 치료제에 관련해서 또 로슈가 앞서 나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현재 비중 6%로 삼성과 미래에셋이 현재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현재 이런 기업들이 신규 어떤 새로운 또 그 라이징 스타, 로슈는 유명한 기업이지만 라이징 스타가 되면서 앞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전반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부양 기대에 중국 증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수혜 볼 수 있는 종목과 섹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현재 8일 개장한 중국 증시 폭등을 하고 있죠. 국경절, 우리나라 같은 추석인데요. 중국은 휴일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8일 개장한 한 일주일 만에 개장을 한 거고, 일주일 넘어서 개장을 한 거고, 상해 지수랑 선전 종합 지수 9% 11% 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폭등한 겁니다. 지수가. 그래서 이 지수가 폭등하는 이유는 이제 또 국무원이 예고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현재 기자회견 대기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냈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회복 플러스 중국 투자 심리까지 플러스가 됐고,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들 계속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열리진 않았지만 중국 ETF는 거래가 가능했죠. 그래서 중국 ETF가 수익률 상위 10개를 모두 다 싹쓸이 했다라는 거고, 지수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ETF가 한 달 수익률이 130% 넘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기업의 실적보다 중요한 게 어떤 정부의 드라이브,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기업과 국가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가 움직였을 때 정말 크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펀드들, 북미 펀드, 일본 펀드 물론 최근에 좀 선방을 했죠. 금리 인하 시즌이 다가오면서 5% 4% 정도 나왔는데, 중국 펀드는 30%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국가 단위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또 추가적인 조치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계속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국경절 특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요. 경제 성장률 4%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 패키지를 추가적으로 풀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4%도 어려운 와중에 GDP 증가율을 5%로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유동성도 풀고 더 푼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지난달 24일 날 했던 게 지준율 0.5%로 1조 이하 유동성 공급을 했고, 기준금리까지 역환매 역레포 금리를 0.2포인트 낮추고 주담대 금리까지 0.5% 낮췄어요. 그래서 부동산 위주로 좀 성장을 해왔었던 그런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정책들이 정말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하니까 아예 그냥 금리 내려서 유동성 확장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순수 유동성을 넣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양책에 대한 효과는 주식도 그렇지만 주택도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확실하게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택 가격,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주택 가격이 우리 그 불장이 있었잖아요. 2배씩 오를 때 내 호주머니에 1, 2억이 꽂힌 게 아니고 10억, 20억이 꽂힌 건 아니지만 평가이익이 10억, 20억 늘어나게 되면 우리의 소비도 여력이 뭐 10억까지 늘어난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집값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한 1, 2억짜리 외제차는 쉽게 바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투심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이렇게 그 주택담보금리도 낮추고 지준율 낮추니까 신규주택 방문 횟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년 전 대비해서 92%나 증가하고 일부 매물에 150명 찾아들어 우리나라도 부동산 불장일 때는요 전세 매물 보려고도 줄을 서서 봅니다. 이 사람 보고 나가면 다음 분 들어오세요. 다음 분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정말 이제 불장이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죠. 뭐 곧 벌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주택도시 농촌발전부 통계에 따르면 1187가구의 상업용 주택, 사실 상업용 건물들은 더더욱 이렇게 안 좋은 시기나 어려운 시기엔 거래가 안 돼요. 진짜 불장을 증명하려면 이 상업용이라는 부분들이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게 상업용 건물들의 가격들이 반토막 나고 이자 부담이 더 올라가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중국은 이런 효과가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 빼먹을 수 없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우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실시를 하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물론 이제 유예 기간이 꽤나 됩니다만 중국이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 하고 말아요. 안 하고 말거나 적어도 이제 다른 옵션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크게 수혜받던 기업이 바로 우시바이오예요.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굉장히 비슷한 CDMO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바이오텍이라 하더라도 우시바이오와 거래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얘네가 개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개발 생산 같이 하지만 신약을 개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시바이오와 협업을 하는 건데 우시바이오 매출이 3조 위안인데 2023년에 삼성바이오는 3조 조금 안 되게 2천억 차이가 나죠.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긴 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연하겠지만 우시바이오 물량 가져오면서 압도적인 1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는 유럽의 유명 CDMO 기업들 다 제꼈어요. 그런 와중에 중국 우시바이오까지 제껴버리면 엄청나죠. 게다가 미국에서 지금 우시바이오 매출이 절반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이 가장 큰 제약바이오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미국 사업 축소한다라는 소식에 이미 매출 전망치가 연초 대비해서 36%, 18% 이렇게 이미 하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이 물량 어디 갑니까? 다른 CDMO 기업 가야 되는데 세계 2위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가겠죠. 굳이 다른 데 가지 않겠죠. 뭐 3위, 4위 갈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2위한테 갈 것 같아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못하는 기업도 아니니까. 이 물량이 전체가 다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시바이오에서 빠지는 30% 매출이 들어오게만 한다면 사실 3조에서 30%면 러프하게는 한 1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이 4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우시는 2조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수혜를 엄청나게 볼 수 있겠다. 자, 지금 바이오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있죠. 반도체 쓸어 담던 외국인들이 지금은 바이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즌도 오고 있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방금 생물보안법 이슈로 중국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수혜를 우리나라가 볼 만한 기업들이 많고요. 최근에 신약 개발이 다소 우리나라가 불모지였지만은 이제는 정말 FTA 신약, 중국 신약 꽤나 많이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투자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고, 우리나라가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요즘은 1, 2상에서 이제 그 플랫폼을 기술 수출하거나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혹은 병용요법을 통해서 기존에 잘하던 데들의 노하우를 겸해서 안정적으로 올려갑니다. 돈도 벌어가면서.
그렇게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고요. 알테오젠을 외국인들이 9월 초부터 6일까지 가장 크게 순매수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순매수를 열심히 해주니까 올해 들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라는 정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고, 정말 잘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나옵니다. 생물보안법 통과되면은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신다면 좋은 성과 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나 봤더니 이제 대화제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구용 위암치료제가 중국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가식품약 식약처, 중국 식약처에서 리포락세렐에 대한 치료제 시판 허가를 받았어요. 계량 신약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이 기존 주사제는 3시간 투여 시간이 필요했으나 이거는 시간을 줄여서 굉장히 이제 편리하다라는 거고, 부작용 발생률도 훨씬 더 낮췄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습니다. 중국의 위암 환자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량 신약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중국 파트너사도 선정이 되어 있어서 무난하게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기업이 바로 대화제약이다. 그 다음 기업으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룹이 이번에 세계제약 바이오 전시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바이오 재팬까지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CDMO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생물보안법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유사한 싱글유즈 배양 공정에 대한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우시 물량을 삼성바이오도 가져오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거고, 이번에 바이오 재팬에 참가를 하게 되면 아시아 주요 제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우시랑 거래를 많이 하고 중국 기업과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물량을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바로 바이오 재팬이에요.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됐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역시나 같이 보신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화제약 차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일단 주봉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오랜 기간 바닥권에 있었어요. 오랜 기간 바닥권에서 충분히 거래량 만들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주봉에서 과열 구간 줬다가 다시 반등 다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그 과열 구간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봉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좋을 거라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세력의 타겟이 되는 거 보이시죠?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으로 탈바꿈돼서 앞으로 큰 기대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총 3천억대 종목이고, 무난하게 매출 캐파도 늘어나는 종목에서 중국향 매출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사상체의 실적까지도 무난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면서 중국에 대한 좋은 성과 기대하면서 투자하고 모아갈 만한 종목이고요.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번에 그 그룹이 바이오 재팬 이런 일정 이슈들도 있는 상태에서 CDMO 물량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러면 특별하게 주요 이평선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꾸준하게 우상향 모아갈 만한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겠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바닥권에서 오히려 확실하게 과열 구간 주면서 바닥 탈피를 확실하게 확인해 줬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강점이겠다. 그럼 다시 한번 재과열 구간 들어갈 때 그때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이겠다 말씀드리고요. 네, 10월에 반드시 매집해야 될 바이오 황제주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시총 100억대 종목이고요. 예상되는 그냥 1차 효과 무난하게만 잡아보더라도 200%, 최근에 바닥 찍고 확실하게 바닥 탈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느 바이오 종목들이 전부 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랠리에 맞춰서 커플링만 움직여도 무난하게 1차 목표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이런 케이스 땡땡 약품이라고 있습니다. 10배 올랐었던 케이스가 있어요. 동일하게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매수 물량이 60%대로 초저평가고, 현재 연내 재상장 M&A에 대한 내용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공시에서 다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제가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례 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흑질하는 건 이 기업이 굉장히 재무적으로 우량하다라는 거고요. 바이오 CDMO,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미국 바이오 생물 보안법에 따라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만한 내용이 바로 이 CDMO와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식약처 선도 사업자고요. 증권신고서에서 다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 늦지 않게 최저가 선매집해서 M&A나 재상장 이슈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보시면서 흑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10월에 꼭 매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황제주 초대박 선물이고요. 받으실 분들은 여기 번호로 바이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이오 황제주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바이오 제가 리서치한 자료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